자,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제품을 생산하니? 만약에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받은 A라는 제품을 세상에 한 개를 주문받아가지고 생산하는데 그게 대체적으로는 그 사람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소량으로 생산하고요. 그 제품은 그 사람의 주문에 맞게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산품의 개념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비행기, 항공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집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형태거든요. 그럼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는 어떻게 원가를 계산합니까? 일단 이름을 정한 거야. 개별 원가 계산. 그래서 보시면은 생산하는 형태에 따라서 고객의 주문에 맞게 한 개 정도, 많아봤자 두 개 정도를 생산하는 형태도 있고 아니면 고객이 주문하고 아무 관계없이 회사가 새우깡을 만들어 가지고 수십 개를 파는 거죠. 수십만 개를 셀 수 없이 매일매일 수십만 개. 그러면 얘는 고객이 주문 X. 대신 수량이 엄청 많아. 대량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가 다르고요. 그리고 얘와 관련해서는 원가를 계산하는 것도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형태에 따라서 둘로 나뉘는데 이렇게 제품별로 원가를 구하는 방식을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부르고요. 제품 하나를 수십만 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생산 형태를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 제도라고 비교해서 이제 학습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개별 원가 계산은 여러 가지의 제품을 만들 수는 있어. 그러니까 A만 만들면 공간이 남아도니까 B도 주문받고 C도 주문받아. 그러나 한 개씩만 생산해. 또 하나는 A와 B는 전혀 달라. 주문받은 제품이 아예 달라. 고객이 원하는 사양이 다르니까 B하고 C도 아예 달라요. 그래서 주문에 의해서 소량으로 생산해. 그래서 제품의 종류나 A, B, C라는 제품의 종류나 규격이 아주 다양하고요. 개별적이야. 다 달라. 그래서 이 회사 이런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는 원가를 계산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A의 원가, B의 원가, C의 원가를 개별적으로 계산해야죠. 그래서 개별적인 생산 형태에 적합한 원가 계산 제도가 말 그대로 개별 원가고요. 두 번째로 그냥 새우깡이라는 제품 한 개를 동종 제품을 반복 대량 생산하는 업종은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선택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가 회계라고 하는 공부를 할 때 맨 처음에 원가 회계의 기본적인 축은 둘로 나누고 출발해요. 개별원가 계산 제도와 종합원가 계산 제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학습하거든요. 어떤 원가 회계를 공부하더라도 요거부터 출발해요. 항상.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중에 개별 원가 계산을 하는 거고요. 잠깐만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일반적으로 종류는 좀 달라. 그런데 그러니까 각각 종류가 다른 제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해. 대표적으로 조선업, 배 만드는 거죠. 기계를 주문받아가지고 그 기업에 맞는 기계를 사거나 뭐 플랜트 건설을 하거나 대체적으로 수요자가 주문을 하면 그것에 기초해서 그자의 요구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제품을 생산해. 세상에 한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개별 원가 계산을 나누는 이유는 원가 계산 방식이 개별 원가 계산에서 추구하는 방식이 좀 특이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었거든요. 제품을 A, B, C를 생산하는데 A하고 B는 전혀 다르고 B하고 C도 전혀 달라. 그리고 수량은 한 개씩 생산해. 근데 이 A라는 제품 하나 만드는데 1년 반이 걸려. 배를 만들거든. 얘도 배를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어선으로 사용하는 배고 얘는 그 배가 뭔가 여객으로 사용하는 배고요. C는 통통배래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이 각각의 제품을 구성하는 원가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을 때 직접 재료나 직접 노무는 말 그대로 A만 보면 어떤 재료와 어떤 노무비가 들어갔는지를 알아. 갖다 집어넣으면 돼. 갖다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부가한다라고 했던 거고요. 항상 이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은 뭐냐면 요 놈을 어떻게 배부할까 이거야.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야, 제조간접비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 한두 개도 아닌 제조간접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A와 B와 C에 배부하지? 잘못 배부하면 각각의 제품의 원가가 틀어질 텐데 어떡하지?
배부하자. 어떻게 배부하자.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가장 핵심 과제가 되는 게 개별이에요. 이게 개별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계정은 세 가지로 나뉘는 거야. 첫 번째가 직접 재료, 두 번째가 직접 노무 제조간접비. 맞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적인 제품이나 개별적인 작업별 A, B, C 개별적으로 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무엇의 구분이 중요하냐? 직접과 간접으로 원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왜 중요할까요? 직접은 갖다 집어 넣어버리면 되고 간접은 쪼개야 되고 그렇게 간접을 쪼갠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부가하지 않고 그쵸? 배분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배분하는 것 때문에 A, B, C의 제품이 달라지는 거야. 제조간접배를 어떻게 배부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겠지. 배 한 척의 원가를 생각해봐요. 천억 단위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원가가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종합원가 계산도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범위거든요. 네, 개별원가하고 종합원가하고 먼저 일단 비교를 좀 해놓고요. 종합원가 공부할 때 한 번 더 비교하고 그렇게 해볼게요. 자, 개별원가 계산에 의해서 생산하는 형태는 첫 번째, A, B, C.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제품, 종류, 다양하다. 다품종. 그러나 A, B, C라는 제품의 종류는 다양하더라도 각각의 제품별로 수량은 소량이야. 한 개, 많아봤자 두 개. 왜 이러냐? 주문 받아가지고 생산하니까. 근데 비교해서 종합원가 계산은 한 제품만, 동종 제품만 대량 연속 생산해요. 달라요. 완전 다르죠. 업종이 뭘까요? 배, 비행기, 기계, 건설 이런 회사는 다 개별원가. 근데 종합원가 계산은 시멘트, 정유, 화학, 제지, 섬유, 뭐 식품 다 종합원가. 근데 원가를 집계하는 방식도 완전 달라요. 이제 보시면은 개별적으로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해요. 그래서 제가 A, B, C 이런 식으로 막 그림 그렸잖아요. 잠깐만, 이걸 잠깐 주시고 이쪽에다가 적을게요. 제가 A, B, C 제품을 생산한다. 근데 각각의 제품별로 직접 재료가 얼마인지, 직접 노무가 얼마인지, 제조 간접이 얼마인지 원가를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만든단 말이야. 이런 표딱지를 만들어. 제품별로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배분해야 되니까 이런 표딱지가 필요하거든. 이 표를 뭐라고 하냐면 작업 원가 표라고 해요. 요게 요건 거야. 작업 원가표. 그리고 이 A라는 제품을 1년 반 동안 만들거든요. 그럼 1년 반 동안 A 제품이 지금까지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는지 넘버가 붙는단 말이야. 이렇게 따라당기면서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A 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들을 집계할 수 있도록 원가가 발생된 것들을 계속 지시해. 그런 것들을 이 샤표시 되어 있는 것들을요. 제조 지시서라고 불러요. 제품마다 따라당기는 거지. 그 제조 지시서를 통해서 이 표딱지를 만드는 거야. 자, 근데요. 종합원가 계산은 표딱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 왜 없냐? 새우깡 한 개 만드는데 무슨 표딱지가 필요해? 뭐 여러 개여야지 쪼개지. 여러분 새우깡 하나 만드는데 제조간접비는 누구의 원가겠어요? 새우깡. 끝. 제조간접비를 고민할 필요가 종합원가는 없어.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게 제조간접비를 가지고 왜 고민하냐 이거죠. 왜 고민할까? A라는 제품만 만든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A 제품만 만들어. 그러면 굳이 제조간접비라는 용어를 부를 필요도 없어요. 이 모든 원가는 다 누구 겁니까? A 거예요. 끝. 더 할 게 없어요. 끝. 끝이야 그냥. 근데 제조간접비를 가지고 왜 쪼개고 앉아있지? 제품의 종류가 많아서 이유는 하나. 그러다 보니까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를 쪼개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고 이런 표딱지를 만들 필요도 없어. 그냥 계속 공정 프로세스로 계속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공정별로 그냥 제품의 원가를 집계해요. 공정별로 집계한다는 얘기는요. 처음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막 재료를 뿌려. 그러면 막 새우깡을 만들잖아. 근데 어느 시점에 공정을 스탑해. 그러면 지금까지 완성된 것 중에 제품이 된 건 얼마고 제품이 되지 않은 건 제공품인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냐? 얼마만큼 진척됐느냐를 가지고. 완전 달라요.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예 달라. 자, 그러면 이때 이 공정별 원가라고도 부르고요. 얘는 공정별 보고서라고도 부르는데
종합에서는 공정이라는 말이 가장 매칭이 되는 용어고 이 종합원가 계산을 다른 말로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의미거든. 공정이 중요하거든요. 얼마만큼 완성했느냐, 얼마만큼 지금 진척이 됐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니까. 상당히 이 원가 계산은 어떤 계산 방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에 이제 원가를 구분하는 기준, 개별원가 계산은 지울게요, 이제. 그러니까 개별원가 계산은요, 원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제품을 보면 그 원가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추적이 가능하냐, 또는 추적이 불가능하냐를 가지고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묶어버리고 제조간접비를 따로 더해. 그러다 보니까 제조간접비를 따로 구분하면 나머지 두 개가 남잖아. 근데 기본 원가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 원가를 더한 거였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기본 원가라고 하는 원가로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제조간접비만 제품별로 배분하면 얘네들은 갖다 집어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직접 재료하고 직접 노무를 한 방에 묶어서 부르는 것도 별 문제가 없는 거지. 그렇게 묶어서 부르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특징이고요.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투입 시점에 가지고 원가를 구분하는 원가 계산 방식이 종합인데요. 종합은요, 새우깡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정 라인이 있으면 새우깡을 만들기 위해서 새우깡에 들어가는 재료를 쫙 뿌려놔. 그러면 각각의 라인마다 생산 직원들이 이제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 포장지가 넘어오면 새우깡이 잡혀. 그러면 딱딱딱 봉투가 봉입이 되면 넘어가겠죠, 제품으로.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라인에서 공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얼마만큼 완성됐느냐에 따라서 제품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겠죠? 자, 이때 완성이 됐느냐, 완성이 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재료는 다 뿌려놔도 사람이 일을 덜하면 제품이 되지 않아.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직접 재료를 따로 구분하고요. 가공원가를 따로 구분하는데 이 가공원가를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더해서 가공원가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가공원가는 어떤 원가 계산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한 원가 요소가 되냐면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 의해서 원가를 계산할 땐 가공원가라고 하는 원가를 구분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가공원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절대로 개별원가 계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누구랑 관계 있냐? 가공원가라는 원가가 등장했다. 누구냐? 종합입니다. 그런데 제조간접비라는 용어와 기본원가, 이런 원가가 필요한 원가 계산 방식은 항상 개별원가인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원가를 다양한 원가로 이제 사용해서 쓰는 거지. 그래서 항상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원가 계산은 그러면 무엇이 핵심입니까?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하면 잘 배부할까요? 이게 핵심이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그 많은 수량을 어떻게 하면 완성된 수량으로 환산해 볼까? 원가를 배분해야 돼서. 그래서 원가를 계산할 때 제조간접비를 제대로 배부해야 되는데 그 배부하는 방법을 실제 배부할 거냐, 예정 배부할 거냐, 이게 관건이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을 어떻게 기준을 나눠가지고 원가를 배분할까, 이게 핵심이고요. 여러분은 이번 시간에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요 내용들을 이제 개별원가 계산 챕터니까 학습을 하고 개별이 모두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종합을 공부하실 거고요.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를 가지고 배부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 거예요. 실제 배부할 것이냐, 예정 배부할 것이냐. 이유는 배부하는 시점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개 중에요.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이제 요건데요.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어떤 계산 방식이 보다 정확하냐예요. 보다. 누구보다라고 말하면 개별이 종합원가 계산보다 정확하다. 상대적으로. 보다 얘는 부정확하다라고 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한 개가 이유야. 자, 이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원가를 계산하는데 얼마만큼 완성됐느냐가 눈으로 가시화하지 않아. 체크할 수가 없어 사실은. 얼마만큼 완성됐느냐를 계산하는 것도 상당히 주관적이거든요. 이 환산량을 계산하는 것 자체에서 진척도가 몇 퍼센트냐, 완성도가 몇 퍼센트냐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환산량을 아무리 정확하게 계산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정확도는 좀 떨어져. 근데 그에 비해서
개별 원가 계산은 왜 정확하다고 하냐면 사실은 정확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누구를 상대했을 때, 종합을 상대했을 때 종합이랑 비교하면 네가 좀 정확하다. 이유는 뭐냐? 두 가지 원가 중에요. 제조간접비는 실제 배부하느냐, 예정 배부하느냐, 그리고 A, B, C 제품에 정확하게 배부했느냐, 안 했느냐가 좀 달라진단 말이야. 요것 때문에 고민이야. 근데 기본 원가는 고민할 게 있어요? 직접 재료비인데, 직접 농업인데, 그거는 A 것과 B 것과 C 것과 헷갈릴 거 없고, 직접은 그 돈이 얘에 대한 원가야. 100% 대응돼. 헷갈릴 게 전혀 없어. 정확해. 기본 원가는 정확해. 제조간접비만 조금 부정확해. 근데 얘는 다 대체적으로 다 약간 부정확해. 그러면 뭐가 좀 더 정확해요? 그래도 얘는 정확하잖아. 직접 재료나 직접 노무는 완전 퍼펙트하거든. 제조간접비 때문에 이제 골치가 아픈 거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가 정확하다고 하는 거야. 요거 이제 말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관리하기 위해서 이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누가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드냐? 그러니까 얘가 많이 들어.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하거든. 이 표딱지를 만들어야 되거든. 이게 일인 거야. 제가 지금 표딱지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어마무시하겠죠? 배 한 척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원가를 상상해 보세요. 한두 개겠냐고요. 그거를 일일이 다 기록해야 돼요. 누락이 되는 순간 원가가 누락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과 노력이 다 비용이죠. 근데 종합은 마지막에 수량으로 때리면 그만이야.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요. 관리 비용도 적어요. 표딱지를 만들 것도 없어요. 그냥 만드는 족족 그게 원가구나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게 마감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개별과 종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 그 페이지 아래쪽에 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원가를 세 가지로 나누었을 때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간접비 이렇게 원가를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원가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야, 두 개를 더 해볼까? 두 개를 더해서 어떨 때는 기본원가, 어떨 때는 기초원가라고 두 개를 묶어서 부르자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개별원가 계산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러면 기본원가 빼고 나머지는 뭐를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제조간접비를 따로 분류해서 두 개를 더해서 총원가를 구하는 거지. 이렇게 1, 2, 3을 더해도 총원가 나오거든. 근데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라는 이 두 가지의 원가를 더하고 제조간접비를 더해도 총제조원가는 동일해지죠. 자, 근데 그것과 동일하게 종합원가 계산은 그러면 오히려 무슨 원가를 별도로 계산합니까? 직접 재료를 별도로 계산하고요. 직접 노무 원가와 그 다음에 제조간접 원가를 합산해서 부르죠. 그 이름이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그러면 직접 재료하고 가공원가를 더해도 총 제조 원가는 동일할 거고, 가공원가라고 하는 원가가 필요한 원가 계산 방식은 종합원가 계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산 방식이 다르니까 원가를 사용하는 원가 요소도 조금 다른 형태로 분류해서 원가를 계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를 좀 했고, 자, 그럼 지금부터 제조간접비, 배부, 누가 중요하냐?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는 제조간접비다. 직접 재료나 직접 노무는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직접 부과하면 그만인데, 중요한 건 A, B, C 제품의 제조간접비는 얘가 말하듯이 배분해야죠. 배부하는 기준, 언제 배부할까 시점에 따라서 배부액이 달라져. 그러면 A, B, C의 각각의 제품의 원가가 제조간접비가 배부되는 순간 달라지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직접 원가에 해당하는 직접 재료나 직접 노무비는 해당 제품이나 공정에 직접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된 원가를 그대로 더해서 갖다 집어넣으면 그만이지만, 간접 원가인 제조간접비는 직접적인 대응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느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또는 언제 배부하느냐에 따른 시점에 대해서 구분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배부하는 금액이 그때그때 어떤 기준과 어떤 시점으로 가지고 배부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을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특징 중에 아닌 것은 해가지고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말문제를 정리하셔야 돼요. 방금 전까지 이제 공부했던 것들이죠. 첫 번째는 원가 표딱지를 만들어야 돼. 직접, 간접, 모든 제품별로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는지를
직접은 부가하고 간접은 배분한다고 그랬죠. 제가 얘기했던 A, B, C 요 표딱지 있죠. 요 표딱지 같은 것들을 작업 원가표, 원가가 계산된 작업별 표, 작업 원가표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조간접비를 배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입니다. 시험에 작업 원가표는 종합 원가 계산을 작성할 때도 합니까? X. 얘는 개별 원가 계산을 할 때만 작성하는 거야. 종합 원가 계산은 A, B, C가 없어요. A만 만들거든요. 표딱지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제조간접비를 배분하는 건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말 제공품의 평가가 불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잠깐 이렇게 표를 좀 움직여 놓고요. 제품을 여러 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야. T자 계정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제가 이걸 해볼게요. A, B, C 이렇게 제품이 있어.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간접비가 있어요. 여기 10원, 20원, 30원. 기초는 없다고 해볼게요. 제공품 계정이고요. 직접 노무 10, 얘 20, 얘 30. 계산하기 쉽게 그냥.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까라고 했는데 토탈 금액이 이번에 이제 50이 나왔어. 그 내가 50원 중에서 제조간접비를 배분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 방식을 적용해서 A라고 하는 원가에 15원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15원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20원을 50원을 요렇게 배부했대. 그냥 가정한 거야 제가. 그러면 A의 총 원가는 35원이죠. 40원, 55원이죠. C는 60원, 80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가가 들어간 거야.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 가지의 원가를 더하면 뭐예요? 단기 총 제조 원가죠. 요거 세 개 다 더한 거니까. 근데 이 단기 총 제조 원가에는 A 것도 있고 B 것도 있고 C 것도 있을 뿐이지. 그쵸? 그래서 35원에 55원 더하면 90원이니까 170원이 내가 투입한 토탈 원가였던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감하려고. 자, 마감하려고 하는데 이 중에 기말에 완성이 안 된 건 기말에 남고요. 미완성은 남고요. 완성이 된 건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했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요. 이 전체 금액 중에 170원을 170원이라고 합계를 봐야 돼요. A, B, C로 구분해야 돼요. 당연히 구분해야죠. 이게 개별 원가 계산이거든. 근데 보니까 A는 다 완성이 됐어. 그럼 제품이 됐다는 뜻이야. 그리고 B도 완성이 됐어. 근데 C는 타이어가 아직 안 들어갔어. 타이어가 하나 안 들어갔어. 그러면 뭐예요?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둘 중에 하나니까. 이 미완성이거든요. 그러면요. 얘하고 얘를 더한 얘는 이 170원이라는 이 세 개 중에 35원과 55원을 더한 90원은 제공품 계정에서 뭐가 된 거야? 완성이 됐으니까. 제품이 된 거고. 미완성된 금액은 그게 타이어 하나 때문이든 아니면 나사가 덜 들어갔든 상관없어요. 미완성된 건 전체 80원이 일단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미완성이니까 기말이잖아. 그냥 80원 미완성은 그냥 기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 연도 기초가 되겠죠. 거기다가 20원만 더 들어가면 제품이 됐던 거다. 그러면은 투입이 되겠지? 그러고 나서 완성이 되겠죠. 완성이요. 1%, 2%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완성과 미완성으로만 구분한 다음에 완성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는 거고 미완성된 토탈 금액은 기말 제공품에 남으면 그만이에요. 자, 여기서 기말 제공품에 해당하는 이 기말 제공품의 금액 80원 이거를 평가라는 걸 한 거야? 그냥 갖다 넣은 거야. 야, 미완성이야? 갖다 집어넣어. 끝. 이 얘기는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기말 제공품 평가라는 걸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하고 똑같아.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요. 기말 제공품을 평가라는 것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개별적인 작업별로 완성된 것과 미완성된 것 딱 둘로 나뉘거든요. 완성된 거는 완성품 원가가 되면 되고 미완성된 거는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돼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기말 제공품이 얼마가 남은 것인가 일일이 계산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 평가라는 과정도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이해하셔야 돼. 기말 제공품을 계산을 안 하냐 그 뜻이 아니라 어떤 평가라는 과정이 필요 없다. 미완성이면 바로 기말이다. 제공품이다. 그렇게 이해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별원가 계산에 의한 장점이나 단점은 사실은 종합원가를 해야지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토대로
이해가 되는지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장점은요. 일단 종합보다는 정확하다고 그랬지. 그게 나름의 장점. 그 다음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하죠. 그러니까 제품별로 원가가 계산되고 손익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 당연하죠. 그래서 개별인 거야. 작업원가 표딱지를 만들어. 그래서 원재료가 얼마만큼 사용됐는지, 작업 시간이 몇 시간 사용됐는지 그런 게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원가표 하나를 가지고 원가, 몇 시간 일했는지를 가지고 시간을 단축하라고 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원가 통제나 그걸 가지고 성과 평가를 하거나 그 정보를 통해서 의사결정하거나 다양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어. 작업 원가표 등장하면 무조건 개별 원가. 보다 정확하다 그러면 개별 원가 계산. 그리고 제품별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제품별로 원가 하려고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개별 원가 계산의 장점이라면 자, 단점을 굳이 꼽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좀 들어간다.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돼. 상세하게 기록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겠지. 대충 하면 오류 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따라서 오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게 약간의 단점. 그러니까 기록을 상세하게 해야 되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단점이라기보다 이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돈이 좀 든다. 시간이 곧 돈이니까. 자, 이런 개념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내용들을 공부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앞에서 공부한 게 있어서 조금 정리만 하고 끝을 내면 제조간접비는 너무 많아. 전력비, 수선비, 뭐 감가, 선력, 뭐 간접재료, 생산직에 대한 간접 노무비 등등등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떤 인위적인 배부 기준을 따라서 제품에 배부해야 되는데 그 배부 기준의 기준은 어떻게 선택하냐? 앞에서 공부했던 인과관계로 적용하고요. 합리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고려하는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기준으로는 직접 노무 원가가 차지하고 있는 금액의 비율만큼을 배부하자. 몇 시간 일했는지를 가지고 배부하자. 기계 시간이 몇 시간 작동됐는지를 기준으로 배부하자. 이런 식으로 제조간접비 전체 금액을 어떠한 기준으로 배부할 거냐에 배부율을 결정해서 그 작업별로 얼마만큼 사용됐느냐를 가지고 이제 배부해요. 작업 원가표에다가 그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기준을 몇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ABC 제품이라고 가정하면 직접 재료, 직접 노무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제조간접비를 배부해야 되는데 이 제조간접비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0만 원을 ABC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부할까? 이거야. 첫 번째. 금액을 기준으로 배부할까? 그럼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자, 이 회사가 직접 재료비가 예를 들어서 여기 10, 여기 20, 여기 30 들어갔죠? 여기 70 이렇게 들어갔대. 예를 들어.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제조간접비는 ABC가 차지하고 있는 직접 재료비의 비율만큼 전체 100 중에 10 차지하죠.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제조간접비 중에 10% 차지하니까 A 제품에다가 제조간접비 10만 원 배부하고 얘가 전체 비율 중에 20% 차지하니까 B에다가 20만 원 배부하고 C가 차지하고 있는 직접 재료비가 70원이면 100만 원 중에 70만 원의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면 어때? 너 지금 제조간접비 어떤 기준으로 배부한 거야? 각각의 제품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직접 재료비가 차지하고 있는 금액의 비율만큼 나도 그 비율을 따라서 배부할게. 라고 하면 직접 재료비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 금액이 직접 노무비라면 직접 노무비법으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 자, 우리 회사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둘 다 중요하다. 그러면 요 10과 20과 30, 70을 직접 재료하고 직접 노무를 더하면 이름이 뭐죠? 직접 원가 또는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죠.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금액을 더했더니 얘가 10이다. 요거 두 개 더했더니 20이다. 요거 두 개 더했더니 70이다.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요 세 가지의 비율로 배분할 때 직접 재료와 직접 노무의 합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대로 그러면 직접 원가. 이 세 가지는 무엇이 기준이죠? 일단 금액. 가액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고 두 번째 아예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야 그러면 돈을 가지고 배부하지 말자.
돈 가지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가자. 몇 시간 일했는지 가지고 배부하자. 직접 노동 시간 있지? 직접 그 일한 시간이 A 제품 생산하는데 몇 시간 일했어? 100시간 일했어? B는 몇 시간 일했어? 200시간 일했어? C는 200시간 일했어? 그러면 전체 500시간 중에서 100시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0%죠? 그러면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은 A에 배부하고 20만 원은 500시간 중에 200시간이니까 40%죠? 40만 원은 B 제품에 배부하고요. 동일하게 200시간 사용한 C에도 40만 원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나 지금 제조간접비 무엇을 기준으로 배부했냐? 시간. 근데 그것도 직접 노동 시간, 일한 시간. 이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제품의 제조간접비가 움직이는 기준이 기계가 작동하는 시간이 제조간접비가 발생되는 것과 인과관계가 명확해. 그러면 기계 작업 시간. A 기계 작업 시간, B의 기계 작업 시간, C의 기계 작업 시간. 늘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이렇게 배부할 수 있대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가액 기준으로 적용할 때 우리가 원가를 세 가지로 나누게 되면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간접비잖아요. 방금 전에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 중에는 직접 재료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로 배부할 수도 있고 직접 재료비 두 개가 각각 비율을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를 아예 더해서 이 두 개를 더한 각각의 금액의 비율만큼 배부할 수도 있었죠. 제조간접비를. 그럼 선생님 이것도 가능할까요? 뭐요? 직접 직접 노무하고요. 제조간접비를 더해서 부르는 원가도 있잖아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랑 제조간접비를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부르는 원가 중에 가공원가 있잖아. 가공원가가 차지하고 있는 금액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든 가끔. 여러분 제조간접비는 가공원가에 포함된 거잖아. 그러면 제조간접비가 얼마일지 지금 배부하려고 하는 건데 제조간접을 포함한 가공원가를 가지고 배부할 수 있어? 제조간접이 배부돼야 가공원가가 나오잖아.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기준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마음껏 해. 근데 가공비를 기준으로는 배부할 수 없다. 이 얘기인 거야. 가공비는 제조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인데 어떻게 제조간접비를 포함되지 않은 가공비가 없는데 그걸 기준으로 배부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가공비는 제조간접비가 포함된 원가이기 때문에 제조간접비 자체를 배부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게 가끔 말문제로 나와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할 거고요. 제조간접비를 왜 이렇게 나누냐? 단 하나 이유예요. 배부를 언제 할까? 시점으로 배부하는 거고요. 그 시점으로 배부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실제 원가와 정상 원가 계산. 자, 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학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